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45% 수익률로 수익률이 더 증가되면서 1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2위는 박승용 전문가 37% 수익률입니다. 3위는 김석철 전문가로 20% 수익률 집계가 되고 있고 4위는 이승준 전문가 15.07% 수익률입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 이원용 전문가 7.95% 수익률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위는 김정수 전문가 5.7% 수익률로 수익률이 소폭 더 증가된 상황이고 7위는 이재호 전문가 5.18% 수익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8위는 송기현 전문가 4% 육박하는 수익률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전문가들의 수익률 확인을 해봤는데요. 순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1위 전문가가 수익률이 더 증가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네요. 조용구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1위를 탈환하더니 차근차근 이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매매 어떠셨습니까? 예, 그 매매 전략은 항상 좀 동일했던 것 같은데요. 그 트레이딩하는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약간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소기의 성과가 좀 나타나면서 수익률 개선에 좀 일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사실 활발한 좀 이제 매매를 좀 이제 활용을 했고 그 매매는 거의 다 약간 좀 정책적인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의 이슈와 테마를 좀 주목을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했던 게 수익률에 좀 많이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구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조용구 전문가 지금 현재 8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 31% 비중입니다. DPC 11% 비중 싣고 있고 P&L, 이렌텍, 웰크론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3종목을 더 가지고 있는데요. CNS 자산관리 7% 비중입니다. 캠트로닉스 11% 비중을 싣고 있고 오로라의 비중이 적네요. 3.84% 비중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은 0.03%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예, 네. 보통 한 종목의 비중을 아주 많이 실지는 않는데 이 메디포스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이 좀 실려 있거든요. 31%가 넘어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관점이신가요? 네, 그 요즘에 이제 바이오하고 제약 쪽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이 지난주 월요일에 IR을 좀 했는데 IR에서 좀 이제 그간에 이제 메디포스트에서 해왔던 그런 이제 사업들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의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을 때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출을 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편입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뭐 길게 보려고 이제 편입한 종목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뭐 빠른 좀 성과가 좀 나타날 종목으로서 이번 한 주만 보고 좀 대응하고자 좀 적극적으로 좀 편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반등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짧게 웰크론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웰크론이 손실폭이 좀 커요. 지금 8%가 넘어서고 있는데 20일선도 좀 무너진 그 상황인데 손절 생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흐름을 좀 보고요. 네, 웰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제가 이제 매매했던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주가가 거의 한 2,900원 선까지 올라갔을 때 사실 비중이 좀 정리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비중이 정리가 되고 밀릴 때마다 조금씩 편입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정도에 비중이 조금 더 아마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매도를 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분명히 또 이 종목은 중국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서도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비중을 또 적극적으로 늘려서 활용을 좀 한 예정이고요. 거래량을 좀 줄여나가면서 하락 조정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너무 급격하게 변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 이제 베타 지수가 좀 이제 개수가 높은 종목군들은 변동이 좀 거칠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또 시원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보다는 향후에 조금 이제 비중을 좀 늘려서 다시 좀 이제 만들어 볼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 외국인 현선물 매매 동향 주목. 둘,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지속 여부. 셋, 국내 기업 실적 체크.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외국인 현선물 매매 동향 주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계속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뱅가드 이슈와 더불어서 부담스러운데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각이십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 2주 동안에 사실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는데요. 지난달 12월 달이죠. 이제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한 그 동향을 한번 살펴보니까 거의 뭐 2만 5천 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매 주문 실수로 인해 가지고 만 계약 가까이 좀 매수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매도가 계속 좀 이어져 가지고 지금 순매도가 누적 매도가 상당히 좀 규모가 큰 편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난달부터 매도했던 그 주식 쪽으로의 그 매도도 마찬가지로 누적상으로는 그럼 7,7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하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러한 포지션을 좀 돌려놓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들이 계속 좀 하방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시장을 돌려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굉장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환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급적인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하방에다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포지션이 좀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운 흐름이 답답한 흐름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저로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뱅가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지속 여부. 새해 들어서 다른 국가들의 증시는 상당히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우리 증시는 지금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세계에서 89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진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도 항상 주장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면 되게 좋아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 항상 있었잖아요.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근데 양적 완화를,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를 했을 때가 사실 고점이었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절벽 또 합의할 때가 그쪽에 또 고점이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조차도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도 1,000원어치의 가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1,000원이라는 돈을 찍어가지고 방출을 해버리면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익이 이제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향후 이제 먼 미래 얘기지만 이제 중국까지도 위안화를 세계화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는 진짜 국가별로 미국도 눈치 봐야 되고 일본도 눈치 봐야 되고 중국까지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 디커플링 이게 지금 당장 쉽게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라 좀 봅니다. 환율 문제가 일단 이게 환율 문제가 사실 시장에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요. 그 뱅가드 물량 때문에라도 일단 이 두 가지 악재가 좀 겹치고 있어가지고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낙관적으로 그냥 마냥 보기보다는 미국장이 사실 금요일에도 사실 올랐단 말이에요. 이걸 또 그대로 쫓아가기보다는 또 시가를 또 이제 강하게 형성한 이후에 또 이제 종가에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 동향을 잘 관찰을 해가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녹록한 그런 장의 모습은 또 예측하기가 좀 어렵네요. 어쨌든 자금도 지금 우리 증시에서 일본 증시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그런 한 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기업 실적 체크.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실적 피크 시즌인데 이번 주까지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 참 또 이 부정적인 이슈만 좀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되는 기업 이제 차례대로 보니까 주초에 이제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오늘 발표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포스코와 신세계, 에스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번 주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은 좀 암울한 실적의 전망치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건설주가 들어가 있고, 거의 철강금속 쪽이라든가, 그나마 이제 신세계라든가 S1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차피 이제 고속성장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얘는 상관없는데, 시가총액 규모가 큰 이제 일부 이제 종목군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이게 실적 전망치가 결코 좋지도 않고 또 올해 그 4분기도 안 좋지만 이제 올해 전망치 자체도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모멘텀을 또 기대하기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어닝 쇼크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매매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일단 아까 이제 그 체크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번 달에 한 19거래일인가 아마 그럴 텐데, 13거래일이 이제 음봉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시가가 항상 강하게 시작을 하고 나서 오후에 항상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오후에 좀 밀려버리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계속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뱅가드 수급에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는 영향권에 좀 벗어나 있는 중소형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트렌드를 가지고 계속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제 수익률도 조금 개선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매매를 계속 해나갈 것이고, 현금은 30~40% 정도 유지 전략인데, 제 포트 중에서는 이제 메디포스트라든가 일부 종목군들을 이제 이번 주 중에 또 매도를 하게 되면은 현금이 아마 30% 전후가 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풀어볼까요? 오늘 어떤 종목을 좀 편입하실 계획이신지 매매 고려하고 있는 그 종목들 들려주시죠. 일단 글쎄요, 이번 주, 신규로 뭘 편입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원고를 쓰고 나서 이제 아침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사실 KINX라는 종목도 사실 여기 원고에는 못 써왔습니다만 그 종목도 좀 잠깐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주말 동안에 많이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제 LTE를 무제한으로 이제 풀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트래픽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래픽 관련주 중에서 뭐 KINX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조금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IT 업종에서는 약간 유언컴텍과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는 이제 제 그 별매 계좌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유언컴텍은 아마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IT 업종,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업종 중에서 기술적 흐름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상당히 좀 양호한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이제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몇몇 종목군들 많이 빠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약간 방어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롯데삼강이라든가 대상 같은 음식료종,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동아제약과 메디포스트, 이렇게 좀 관심 대상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음식료, 제약, 바이오주들 살펴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조용구 전문가의 매매 전략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주요 일정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